안녕하세요. 셰프 이영선입니다. 제가 이 오늘 이벤트에 대해서 의뢰를 받고 이제 그 주제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뭐 세계 한식화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셰프 라이프에 대한 셰프의 삶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주제가 굉장히 와이드해요. 그 레인지가. 근데 제가 미국에서 온 지가 산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좀 젊게 보이더라도 제가 좀 나이가 있어요. 어, 제가 미국에서 거의 한 30년 정도 살았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말을 하고요. 저는 영어를 하지 않고 미국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셰프가 됐나도 생각해보고 이제 셰프로서 쭉 일을 하면서 저는 거의 뉴욕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부엌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는 거의 외국 식당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동양 사람들 보면 반가웠어요. 그때는 뭐 동양 사람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부엌에. 그래서 근데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제 셰프로 살면은 돈도 많이 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저는 셰프를 하기 전에 저는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하고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셰프로 돈을 제일 많이 벌 때가 제가 그래픽 디자인으로 일할 때보다 덜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했으면은 아마 셰프를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 있는데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영어로 하면은 이제 occupation이라는 게 있고 job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틀린 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틀린 점이 있거든요. job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냥 돈을 버는 일이 job이에요. 그렇죠? 뭐 캐셔를 하건 셰프를 하건 돈만 벌면 그게 잡이 되는 건데 occupation은 뭐가 있냐면은 패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게 나의 occupation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대를 간 이유는 저는 그냥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서 미대를 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전 세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 분들은 대학을 가려면은 돈을 벌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세대 때부터는 그게 바뀌었어요. 저희 세대 때는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공부하러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공부한 거를 가지고 사회를 나와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공부한 게 꼭 그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게 안 돼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부한 거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데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미대를 나오고 미술을 공부했지만 요리를 하면서 제가 미술하면서 배운 걸 많이 소위 말을 하면 많이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무슨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냐는 관련이 없어도 돼요. 그거는 자기가 뭐를 진짜 좋아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는 돈 많이 버는 뭐 저기 파이낸셜에서 일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사자 돌리면 다 있어요. 뭐 의사, 박사, 변호사, 뭐 판사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너 지금 돈 많이 벌고 그런데 너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소위 질문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잘 아는 행복합니까? 너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너 지금 해피하냐 물어보면은 몇몇 친구는 해피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몇몇 친구는 해피하지 않아요. 저는 부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부엌에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부엌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편해요. 제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진짜로 좋아하면은 해볼 만한 일이고요. 제가 외국 식당에서 많이 일을 했지만 수많은 외국 식당에서 많이 일을 했지만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인 때문에 뭐를 하더라도 한국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30년 자라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여기서 나왔지만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 다 한국말 쓰고 가면은 한국 음식 먹고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외국 음식을 해도 거기에는 한국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은 셰프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뭐를 하면은 그거는 한국적이래요. 그냥 똑같은 음식을 했어요. 우리는 똑같은 뭐 프랑스 음식을 했는데 제가 차려 놓으면은 이건 뭔가 틀리게 한국적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뭔가가 틀린 거죠. 저희들한테는 그런 게 저희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를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인 게 뉴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많은 다른 나라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자랐거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저희 학교에 동양 애들이 3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외국 애들하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태리 애들도 시작해서 그릭 애들 뭐 그래서 같이 놀다 보니까 걔네들 집에 가서 걔네들 음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많은 나라 음식을 먹었거든요. 걔네 집에 가서. 근데 그게 또 요리를 하면서 도움이 된 게 뭐냐면은 어떤 요리를 할 때마다 그 음식이 궁금하고 요리가 궁금하면은 그 요리를 한 제 그 요리사들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이거 집에서 어떻게 먹니? 그러면은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해 먹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걔를 따라가서 걔네 집에서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화를 배워야지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면은 암만 책 보고 배우고 학교 가서 배워도 그거를 정확히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뭐냐? 지금까지 온 한식들을 쭉 보면은 저희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간에 일제의 그 뭐죠? 그 일제 시대 때도 있었고 이 끝나자마자 전쟁을 하면서 그 갑자기 확 비어버린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한식이 쭉 이어오던 게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 끊긴 한식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도 되찾고 있고 다시 그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잊어버린 문화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리는 게 힘든 거죠. 저희들한테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리사로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국말을 보면은 요리라는 말이 있고 조리라는 말이 있죠. 뭐 요리 조리 잘 피해가라 그런 소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음식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요리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조리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일까? 왜 요리라고 부르고 왜 조리라고 부를까?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조리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요리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보면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뭐를 더 시키면은 생각을 하는 일을 시키면 못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계산을 잘하고 모든 걸 다 해놨는데 손으로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엌에 보면은 그런 게 확실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셰프들은 그 사람들이 잘하는 그 장점을 뽑아내서 그 맞는 포지션에 집어넣어야지 부엌이 잘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재즈랑 비교를 하는데 음식하는 게 재즈랑 비슷해요.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특별히 뭐 그러니까 그 페이스트리 그 빵 만들고 케이크 만들고 그런 쪽은 약간 틀리지만 저희 이제 세이브리 요리하는 친구들은 왜냐하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매일 똑같이 만들었지만 오늘 양파가 내일 양파랑 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양파가 어저께 들어온 양파랑 틀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잘 알아야지 어떤 재료를 내가 쓰는지, 근데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루어야지 이 재료의 맛을 정확히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한순간부터 재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채소가 당근이에요. 당근이랑 가지. 왜냐면은 당근을 제가 하루는 파머스 마켓이라는 마켓을 가가지고 당근을 보니까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색깔이 7가지예요. 그래서 색깔이 7가지네. 근데 왜 우리는 오렌지 색깔 당근만 쓸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아무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셰프는 다 물어봤어요. 다 몰라요. 요리 연구한테도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알아냈어요. 당근이 왜 오렌지 색깔을 많이 쓰는지. 그 이유는 네덜란드 사람 때문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 당근을 아프가니스탄에서 갖다가 유럽에다가 퍼뜨렸는데 그때 골라야 될 색깔이 오렌지였던 거죠.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네덜란드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가서 퍼뜨린 다음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 가서 당나라 때 한국에 들어가서 당근이에요. 아시죠? 당나라에서 온 뿌리. 그래서 당근이에요. 근데 또 에그플랜, 그러니까 가지는 에그플랜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저희가 쓰는 에그플랜, 미국에서는 에그플랜이 보라색이고 크잖아요. 계란 맛도 안 나고 왜 이걸 에그플랜이라고 부르나. 그래서 또 물어보기 시작했죠. 아무도 몰라요 또. 그래서 또 제가 한 게 뭐죠? 역사를 공부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을 안 들었어요. 역사가 너무 싫어서. 근데 요리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미술을 공부하면서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요리를 하면서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그플랜을 보니까 에그플랜이 원산지가 아프리카더라고요.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 가면은 걔네들 에그플랜은 요만하고 하얘요. 그러니까 계란처럼 생겨서 에그플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타고 여러 나라를 거치다 보니까 중국을 가면은 다 어떻게 되죠? 모든 게 길어져요. 중국에 가면은 사람만 빼고 전부 다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미국에 오면 어떻게 되죠? 뭐든지 커져요. 그래서 이제 큰 에그플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그플랜은 원래 계란처럼 생겨서 에그플랜이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들도 몰랐죠? 오늘부터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모든 제가 쓰는 재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 궁금증은 뭘로 이어졌냐면은 이 음식을 왜 먹고 우리가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까지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계절 음식부터 시작해서 건강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음식까지 그런 식의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소위 말하는 로컬 음식이에요. 로컬 음식. 그러니까 한식이든 뭐 미국이든 뭐 프랑스 요리건 이태리 음식이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거죠. 그러니까 한식이 제가 볼 때는 한식 세계화라는 말이 참 브로드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식을 한국에서 갖고 나와야 그게 한식 세계화인지 아니면은 나와 있는 한식을 퍼뜨리는 게 한식화인지 그게 이제 많이 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하는 한식은 저희들이 한국 밖에서 하는 한식이랑은 굉장히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재료도 틀리고 음식하는 방식도 틀리고 부엌 자체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근데 한국에서 한식을 이렇게 선전하고 말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식은 건강한 음식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가장 건강한 음식은 제 주위에서 나는 거를 먹는 게 제일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된장을 한국에서 갖다 먹는 게 건강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담가 먹는 게 건강할까요? 제 생각엔 여기서 담가 먹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된장을 담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된장이 안 담궈져요. 콩을 제가 여러 가지 썼는데 서리태 빼고는 된장이 안 나와요. 뉴욕에서는. 저랑 저희 어머니랑 몇 년을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메주를 갖다가 띄워서 쓰거든요. 저희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간장이랑 된장이랑 고추장을 저는
30몇 년 단 거 먹었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전통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끊긴 지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살려야 되고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셰프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 셰프가 이런 일을 하려면은 근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요리를 해야 되고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왜 이때 이런 음식을 먹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잡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잡채는 요즘에 너무 많이 보잖아요. 뭐 그냥 반찬 가게 가도 잡채가 있고 식당에 가면은 어떨 때는 반찬으로 잡채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한국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국 요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왜 화가 나냐면은 잡채는 잔치 음식을 대표하는 음식이잖아요. 잔치 음식이에요. 이건 잔치 음식. 한국에서 잔치하면은 뭐예요? 설날, 생일 두 개잖아요. 설날, 생일, 추석 그러잖아요. 잔치하면은 그때만 먹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음식이란 말이죠. 여기서 잡채 만들 줄 아시는 분 굉장히 힘든 음식이죠. 네? 그 채 다 쳐야 돼. 잡채가 그죠? 잡채 여러 가지 채라는 뜻이죠. 채 다 쳐야 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당면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잖아요. 당면이 옛날에는 수입품이었어요. 수입품. 당나라에서 온 면, 당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당면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왕과 사대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 오늘은 당면이 먹고 싶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수락관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당면을 구해야 되니까 당면을 구해다가 이제 궁중 잡채를 해서 드렸던 게 궁중 잡채, 잡채의 이제 시초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잡채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만들기도 어렵고 옛날부터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잔치에만 나오던 음식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흔한 음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기 혹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발 잡채를 반찬으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흔히 먹던 음식들이 저희한테는 귀한 음식들이에요. 그런 게. 저는 봄이 되면은 도토리 묵이 항상 생각나거든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이 항상 도토리를 따다가 그거를 빠다가 맨날 그거를 해. 저희 엄마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게 지저분해진다고. 그런데 그게 맛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이 항상 나요. 그런데 또 여기서 가끔가다 식당을 가면은 도토리 묵이 반찬으로 나와요. 저는 도토리 묵을 어떻게 만드는지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토리 묵도 발전을 시키면은 훌륭한 디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외국 식당에서 도토리 묵을 팔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식을 저희 개념으로 보면은 발전시키고 이렇게 세계화시키기 힘든 것 같아요. 세계화의 목적을 둔다면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보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요. 어린아이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놀고 어린아이처럼 먹고 어린아이처럼 뒹굴고 자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제일 보기 쉬워요. 제가 7살짜리 아들이 있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전할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음식을 전하면 안 돼요. 상대의 생각으로 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김치가 좋다고 항상 말하는데 김치를 내놓을 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냄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김치 당연히 냄새 나잖아요. 예? 외국 사람들 치즈 내놓을 때 그거 냄새 난다 생각하고 내놓겠어요? 좋으니까 내놓는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더라도. 저희도 김치가 좋으니까 내놓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김치가 좋으니까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는데 이 사람들은 된장찌개를 좋아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아한다는 거를 생각하고 주면 돼요.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먹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주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내놓는다는 거는 상관없어요. 잘하시는 음식 내놓으면 돼요. 잘하시는 음식 내놓고 가장 한식 세계화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김장을 담그시는 분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김장을 담글 때 김장을 담가서 친구들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김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저희가 하는 방식대로 가르쳐 주면 돼요. 자, 김치를 선물하면은 정확히 2주 뒤에 전화가 올 거예요. 2주 뒤에 야, 네 김치가 좀
신 맛이 나기 시작한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김치전 부쳐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김치볶음밥 해 먹고 똑같이 말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뭐 냄새가 나서 싫어한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새로운 음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걸 즐거워하고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음식을 싫어할 거다, 거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맛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맛있는 거예요. 똑같이. 뭐 좀 말이 길었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감사했습니다.